할머니, 밑에 보지 마세요. 손주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강남 호텔 결혼식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8번 테이블. 아들의 결혼식이 한창인데 7살 준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냅킨을 살짝 들춰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 8번 테이블 아동식에 새우 추가. 단 9글자가 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준호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서 우리는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는 무엇인가요? 누가 왜 일부러 새우를 추가하라고 지시한 걸까요? 제 이름은 강순애,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아들 민수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은 뒷전이었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아온 걸까요? 재즈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신랑 신부는 단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 무릎 위에 놓인 이 쪽지만은 이 모든 아름다움이 거짓말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이 쪽지를 놓았을까? 웨이터?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의심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준호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식장 건너편에 아들 민수가 보입니다. 하객들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 옆에는 새 신부 윤예린.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예린은 33, 제 아들보다 5살 어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죠. 너무 완벽했거든요. 말투, 행동, 미소까지.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척하는 게 느껴졌달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린이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먹에 꽉 쥐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제가 예민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힐 게 뻔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끔찍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이 깜빡입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었나 봅니다. 차가운 바람이 식장 안으로 스며들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 손주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 스테이크, 그리고 새우튀김. 황금빛으로 튀겨진 새우가 접시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접시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 웨이터가
공손하게 다가왔죠.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손님? 아이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빼주셨으면 합니다. 웨이터는 잠시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저희 명단에는 8번 테이블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데요. 사전에 알려주셨어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 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죠.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는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랑 신부 측에 확인이 필요한데. 엄마.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망치시게요? 민수야, 준호가 새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잖아. 이건 정말 위험해. 엄마 명단에 없다잖아요.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 제가 손주의 알레르기를 착각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힐끔 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지내주세요. 하객들이 다 보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했던 거죠. 손주의 안전보다 하객들 앞에서의 멋진 신랑 이미지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민수야, 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예린이 우아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그녀의 미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아, 준호 음식 때문에요. 어머님이 새우 알레르기 걱정하시는데 명단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웨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예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준호 식습관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새우는 소량이면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준호는 절대 새우를 먹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어머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민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규정해버렸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저 시어머니 좀 까다로우신가 봐. 결혼식 날 왜 저러시는 거야? 며느리 고생 좀 하겠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하객들도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죠. 준호는 테이블 밑에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만의 불안 신호였죠. 뭔가 두려울 때 준호는 항상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8번 테이블 아동식에 새우 추가. 분명한 지시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어머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곧 축사 시작됩니다. 예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척하지만 그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준호의 접시 위에는 여전히 새우튀김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빛 껍질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마치 독이 든 사과처럼 아름답지만 위험한. 준호야,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저는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주변 아이들은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준호만 혼자 참아야 하는 걸까요? 예리는 단상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가방에서 에피네프린 주사를 확인했습니다. 준호를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응급약이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약의 사태라니, 제 손주의 결혼식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가족끼리 일해야 하는 건가요? 민수는 단상에서 축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본식이 시작된 지 30분.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식장 한편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점점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제 첫째 며느리 지은이의 친구였습니다. 지은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민수와 결혼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4살이었고요. 지은이의 죽음 이후 저희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수는 폐인처럼 지냈고 저는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민수는 예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오늘 여기에 있는 걸까요? 민수가 초대한 걸까요? 그녀는 식장 구석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예린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죠. 무엇을, 왜 찍고 있는 걸까요? 준호야, 케이크 먹을래?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예린이 준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접시가 들려 있었고요. 이거 정말 맛있어. 할머니는 케이크 괜찮다고 하셨지? 예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죠. 잠깐만요. 저는 케이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이미 포크를 들어 준호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새우맛 크림이야. 아주 살짝만 들어갔어. 괜찮아. 한 입만 먹어봐. 새우맛 크림?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예린의 손을 쳤습니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란 척하는 연기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새우가 들어간 거 먹이려고 했잖아. 어머님, 새우 맛이에요. 새우 추출물이 아주 소량 들어간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 의사는 그런 말 안 했어. 준호는 새우 관련된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죠. 예린은 천천히 일어서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건가요? 지은 언니를 잊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순간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첫째 며느리 사고로 죽었다며? 그래서 새 며느리한테 저러시나 봐. 참 안 됐네, 신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리는 교묘하게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제가 마치 전 며느리를 그리워하며 새 며느리를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예리는 지연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지나쳐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 찍었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보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에게 안겼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준호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서 알아.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야. 민수가 예린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죠.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찍은 영상, 그게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 옆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식장 밖 복도에서 지연의 휴대폰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죠.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예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한 것, 결이었습니다. 이 싸움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본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샴페인을 들고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화려한 조명, 우아한 음악, 행복한 얼굴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테이블을 정리하던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젊은 남자였죠. 8번 테이블 특별 주문 확인했습니다. 새우 추가 요청이 있었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요청했나요?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신부 측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쪽지로 전달됐거든요. 그 쪽지 아직 있나요? 아마 주방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기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웨이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가 주방으로 향하는 사이 저는 준호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데리고 식장 밖으로 나가려 했죠. 더 이상 이 위험한 공간에 아이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서려는 순간 예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준호는 제가 봐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다녀오세요. 아니에요.
같이. 어머님, 예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에 하객들이 없는 걸 확인한 뒤였죠. 패백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곧 신랑 어머님 소개하실 거예요. 지금 자리 비우시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체면입니다. 손주의 안전보다 중요한 체면. 예린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왜 새우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예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이었죠. 곧 다시 미소를 띄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주방에 쪽지 전달했잖아요. 8번 테이블 아동식에 새우 추가라고. 어머님,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녀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증거.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증거가 없었죠. 어머님,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요. 지은 언니 일도 있고, 저를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오늘만은 조용히 해주세요.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심지어 아들까지 며느리 편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축축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죠. 준호야,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패백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절을 받아야 했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예린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운 자세로 절을 올렸죠. 완벽한 각도, 완벽한 미소.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선전포고 같았죠. 어머님, 이 싸움에서 지는 건 당신입니다.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추와 밤을 건넸습니다. 전통대로 며느리에게 축복을 주는 의식이었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예린 씨,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전달됐습니다. 예린의 미소가 잠깐 굳었죠. 패백이 끝나고 저는 서둘러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8번 테이블에 혼자 두고 왔거든요. 테이블로 돌아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접시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새우튀김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누가 이걸? 웨이터에게 물었지만 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부러 준호 접시에 새우를 가득 담아놓은 겁니다. 준호는 접시를 보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안 먹었어요. 정말 안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준호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리는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고 민수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화려한 결혼식 뒤에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마지막 순서, 부케 던지기 시간이었죠. 예린이 단상에 올라가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었죠.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사실은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제 편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테이블 밑에서 다시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8번 테이블 아동식에 새우 추가.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준호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였죠. 준호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죠. 누가 119 불러요. 저는 아이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할머니 여기 있어. 아이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죠. 저는 가방을 뒤져 에피네프린 주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준호야, 제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비켜주세요. 응급구조사입니다. 누군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호텔 의료팀이었죠. 그들은 신속하게 준호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 빨리.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저는 들것을 따라 뛰었습니다. 복도로, 로비로, 호텔 밖으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고 붉은 빛이 회전했죠. 준호야. 구급차 안에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그 온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링거를 꽂고 심전도를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죠. 할머니. 준호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 할머니 여기 있어. 저 안 먹었어요. 진짜 안 먹었어요. 알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된 걸까요? 준호는 분명 새우를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걸까요? 보호자분, 혹시 환자가 먹은 음식 아시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반응이 나올 수가. 구급대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것이 밀려 들어갔고 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초록빛 수술등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팻말이 문에 걸렸죠. 저는 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신께, 부처님께, 누구에게든 빌었습니다. 제 손주만은 지켜달라고. 어머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준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새우 알레르기야. 누군가 일부러. 또 그 소리예요? 어머니, 준호는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예린도 도착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님, 준호가 정말 새우를 먹은 거예요? 안 먹었어. 분명히 안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눈물은 글썽였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혹시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새우 단백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럴 리가. 준호는 아무것도 음식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 접촉이나 흡입 등. 피부 접촉? 흡입?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예린 씨.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결혼식 전에 준호한테 뭐 발랐어요? 예.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요. 예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핸드크림이요. 제가 준호 손이 거칠길래. 그 크림 어디 있어요? 아마 패백실에. 저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패백실 가서 예린 핸드크림 가져와.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준호가 가져와. 제 목소리에 민수도 놀랐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에게 소리 지른 적이 없거든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갔습니다. 예린과 저만 남았죠. 예린 씨, 그 핸드크림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일반 핸드크림이에요. 새우 추출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순간 그녀는 실수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은 거죠. 정말로 그랬구나.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준호가 뭘 잘못했는데? 예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준호 때문에 제가 얼마나. 민수 오빠의 재산 다 준호한테 가잖아요. 전 며느리 아들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재산,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 한 거예요?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프게 해서 민수 오빠가 준호를 멀리하게 만들려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죠. 우리 준호가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알레르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뒤에서 예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준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가 다가왔죠. 손님, 혹시 강순의 할머니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그는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저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식장에서 서빙 담당했어요. 아, 네. 이거 혹시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쪽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뭔가요? 8번 테이블 새우 추가 지시 원본이요. 주방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건 CCTV 캡처 사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예린이 주방 쪽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쪽지를 건네는 장면.
어떻게 이걸? 손님께서 아까 소란 피우실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동생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땅콩 알레르기요. 한 번은 학교 급식에서 실수로 땅콩 들어간 거 먹고 응급실 간 적 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 우시는 거 봤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손님 보고 제 부모님 생각났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젊은이는 월급 때문에 일하러 온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가 USB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에요. 패백실 앞 카메라 영상인데 신부 되시는 분이 아이한테 뭔가 바르는 장면이 나와요. 핸드크림, 새우 추출물이 들어간 핸드크림을 바르는 장면이 담겼을 겁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서두르셔야 해요. 호텔 CCTV는 일주일 후면 자동 삭제되거든요. 도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증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본 거 다 증언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요. 그냥 할머니, 아이 꼭 지켜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다시 돌아와 말했죠. 아, 그리고요. 패백실에 또 CCTV 있어요. 사각지대 없이 다 찍혀요.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핸드크림 가져왔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분홍색 핸드크림통이 들려 있었죠. 그거 성분표 확인해봐.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성분표를 읽었습니다. 여기 해양 콜라겐 새우 추출물 함유이라고 써 있네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예린이 준호한테 일부러 발랐어. 알레르기 일으키려고. 설마 그럴 리가. 민수야, 이제 믿어? 내 아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 민수는 핸드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통이 깨지며 크림이 흘러나왔죠. 달콤한 향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예린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예린은 복도 끝에 서 있었죠.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한테 왜 이런 걸 발라? 예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핸드크림인 줄. 거짓말. 성분표에 다 써 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오빠, 제발. 저 정말. 그만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예린 씨, 이제 그만 연기해요. 증거 다 있어요. 저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굳었죠. CCTV 영상도 있어요. 준호한테 핸드크림 바르는 거 다 찍혀 있어요. 예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리고 이 쪽지. 당신 필체로 쓴 새우 추가 지시.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죠. 민수 오빠.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섰죠. 나한테 손대지 마. 넌
넌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그 순간 예린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준호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전 며느리 아들. 민수. 오빠 재산 다 그 애한테 가잖아요. 저는 뭐가 돼요? 돈. 돈 때문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돈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나요? 전 가난하게 살기 싫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죠.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 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입양 보내려고요. 알레르기 심하면 민수 오빠가 포기할 줄 알았어요. 미쳤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죠. 간호사가 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린도 봤죠. 새엄마. 왜 울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예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양가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호텔 작은 연회장에서 만났죠. 예린의 부모님, 민수, 그리고 예린.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저는 테이블 위에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준호를 죽일 뻔한 증거입니다. 예린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직접 보세요.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죠. 패백실. 예린이 준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을 꺼내 아이 손에 발라줍니다. 준호는 웃으며 고마워요. 새엄마하고 말하죠. 그 순수한 미소가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린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핸드크림에 새우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준호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고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설마 예린이가 그걸 몰랐을 리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여러 번 말했거든요. 준호 알레르기 조심하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건 식장 주방에 보낸 쪽지예요. 8번 테이블 아동식에 새우 추가. 필적 감정 받았어요. 예린 씨 글씨 맞습니다. 예린의 부모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린아, 이게 정말이니? 예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해. 내가 정말 그랬어? 예린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에요.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있는 한 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민수 오빠 재산은 다 전 며느리 아들한테 가요. 전 그냥 들러리일 뿐이에요.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엄마는 몰라요. 가난이 뭔지. 전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애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 했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라 입양 보내려고요. 그게 무슨 차이야? 민수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죠.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예린의 여동생 윤소라였습니다. 소라야, 너 왜 여기?
언니 미안해. 소라는 울먹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뭐가 미안해? 너 무슨 짓 한 거야? 예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언니가 준호한테 그러려는 거.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라가 뭘 알았다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주방에 쪽지 전하라고 저한테 시켰어요. 뭐? 예린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소라야, 너 지금. 미안해, 언니.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소라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언니랑 통화한 거 녹음했어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소라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주방에 이 쪽지 좀 전해줘. 8번 테이블 음식에 새우 추가하라고. 언니 그거 준호 알레르기 있잖아. 알아. 그래서 하는 거야. 조금만 아프게 할 거야. 병원 가는 정도로만. 언니 그건 소라야,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돈 줄게. 많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연회장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예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니?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예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사돈 어른. 예린의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할머니. 소라도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계속 조르고 돈도 준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린을 봤죠. 예린 씨.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준호한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있어요? 예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없어요.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애는 제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미안한 마음 같은 거 없어요. 예린의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예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혼할 거고 전 아무것도 못 받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이혼해. 당장. 오빠, 나한테 손대지도 마. 넌 이미 내 아내가 아니야. 민수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예린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저는 USB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이 증거들 경찰에 제출하겠어요. 살인 미수로. 사돈 어른 제발. 예린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 됩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7살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죽이려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예린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벽에 기대 서 있었죠. 엄마, 민수야. 제가 잘못 봤어요. 예린이를.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민수가 울었습니다. 38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준호만 무사하면 돼. 엄마 미안해요. 됐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집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웃음도 되찾았고요. 할머니, 그림 봐요. 준호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죠. 할머니, 아빠, 그리고 준호. 셋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예쁘다, 우리 준호. 여기 이 사람도 그려요. 준호가 옆에 한 명을 더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도윤 삼촌이요. 할머니 도와준 삼촌. 아, 최도윤. 그 젊은 아르바이트생. 삼촌이 좋아? 네. 삼촌이 장난감 자동차 사줬어요. 준호가 새 자동차를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스포츠카였죠. 삼촌이 또 놀러 온대요. 할머니도 좋지요? 그럼 좋지.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지연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요, 지연 씨. 지연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준호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왔어요. 새우는 당연히 안 들어갔고요. 고마워요. 들어와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죠. 준호 많이 좋아졌네요. 응, 덕분이에요. 지연 씨가 영상 찍어준 덕분에 증거 확보했잖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지은 언니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은이, 제 첫째 며느리. 지은이 생각 많이 나요? 네. 요즘 더 그래요. 준호 보면 언니 생각나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은 언니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준호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구나. 준호 부탁해. 꼭 지켜줘. 그게 언니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멀리서라도 준호가 잘 지내는지. 그러다 민수 오빠 재혼 소식 듣고 불안했어요. 예린이가 이상했어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한 척하는 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온 거고. 네. 혹시 몰라서요. 그리고 정말로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 언니가 보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응? 앞으로도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준호 보고 싶어서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요. 우리 준호도 지연 씨 좋아하잖아. 고맙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왔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도윤 씨. 준호, 삼촌 왔어. 준호가 달려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은 준호를 번쩍 들어 올렸죠. 우리 준호, 많이 좋아졌네? 밥 잘 먹었어?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요.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 준호를 내려놓고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배운 게 많아서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용기요.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괜히 나섰다가 일 잃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할머니 보고
부끄러워졌어요. 할머니는 혼자서도 싸우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줘도 그 모습 보고 저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로. 거실에 우리 넷이 앉았습니다. 할머니, 며느리의 친구,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아이.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족.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지연 이모,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준호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잘 그렸다. 이게 누구야? 할머니, 아빠, 나, 도윤 삼촌, 지연 이모요. 오, 이모도 그려줬네. 네, 이모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도윤도 웃으며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삼촌도 가족이야? 당연하죠. 삼촌이 할머니 도와줬잖아요. 그럼 삼촌도 기쁜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연이 만든 음식, 도윤이 사온 치킨, 제가 끓인 된장찌개. 준호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알레르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할머니, 응? 새엄마는 언제 와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야, 괜찮아요. 저 알아요. 새엄마가 나쁜 일 했다는 거.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저 지켜준 거 알아요. 고마워요. 준호야, 전 괜찮아요. 할머니, 아빠, 도윤 삼촌, 지연 이모 있잖아요. 이게 더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저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삼촌도, 도윤도 손을 들었죠.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도윤이랑 게임을 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도왔죠.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준호 잘 지키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어? 네, 회사에서. 민수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준호 어디 있어요? 도윤 씨랑 놀고 있어. 아, 도윤 씨 왔구나. 인사해야겠다. 민수가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안겼죠. 아빠. 그래,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도윤 삼촌이랑 게임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오, 대단한데? 민수가 준호를 안고 빙글 돌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예리는 구속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요. 재판이 진행 중이죠. 소라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자백하고 협조했으니까요. 도윤은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법학과래요.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대요. 지연은 여전히 자주 놀러 옵니다. 준호의 지은 이모처럼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할머니입니다. 손주를 지키는 할머니. 할머니, 이거 봐요. 준호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무지개 그림이었죠. 무지개다. 예쁘네. 할머니가 말했잖아요. 비 온 뒤에 무지개 뜬다고. 그랬지. 우리도 그런 거예요? 힘든 일 있었지만 이제 무지개 뜨는 거죠?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무지개 뜬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법이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저녁 노을이 집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